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꾹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꾹수님께서는 지금 이 뒤에 보이는 이 사진에 실제로 탑승 중이시고요. 현재 지금 이 배 안에서 시청자 참여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운반선을 이제 타시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 실제로 겪었던 그런 배에서 겪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실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쯤 항해를 하고 계신가요? 아까 봤을 때 여수 지나서 지금 아마 밑에 쪽으로 이제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부산 바다겠네요. 조금 더 가야 되긴 해요. 한 반나절 정도 더 가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해외로 안 가시는 게 어디예요, 그죠? 저 이번에 사정 때문에 하고 지금 역병이 창궐해서 나가 계신 분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가고 계시는 분도 많고 주위에 계신 분도 많은데 저는 지금은 국내 한국만 돌아다니는 배에서 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사진이 실제 사진이고 직접 찍어 주셨는데, 이 배에서 또 이렇게 또 들려주시니까 더 생동감이 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운반선을 타시면서 실제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배를 타면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연가 같은 걸 보지를 못합니다. 본 예. 적도 없고요. 한 번, 지금 오늘 얘기할 한 번 빼고는 저는 연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배는 조금 특별하긴 했어요. 그 배에서 사고도 많았었고 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일단은 실제 지금 배에서 이제 이동 중이시기 때문에 음질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대십니다. 렛츠 기릿!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눈꽃 상점님께서 배 선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오, 저도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제 돌비님 유튜브를 보게 된 건데 그때 나온 배는 이제 어선들이고요. 저는 이제 화학물 운반선이에요.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학물을 운반하고 다니는 건데 그 배를 타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습한 후에 처음으로 제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겪은 일입니다. 예. 꽤 됐네요. 그때가 8년인가 그 정도 됐네요. 일단 저희 이제 운반선 모든 화물선 같은 경우는 당직을 씁니다. 3교대로 해가지고 당직 쓰는데 이제 제일 초임이 맞는 당직 시간이 8시부터 12시 이렇게 쓰거든요. 하루 2번씩 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예. 당직을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국인 선원이랑 같이 있습니다. 이게 2인 1조 체제로 그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가 엄청 많아요. 배에서도 이제 예. 외국 서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시즌이 있어가지고 그때를 대비한다고 이제 서류를 이제 한참 하고 있을 때였죠. 저희 배에 보면 바깥에 기관실, 제가 기관사인데 기관 제어실에서 기관실로 분리가 돼 있는데 바깥을 볼 수 있는 통창문이 있어요. 엄청 예. 큰 통창문이 있는데 그 앞쪽에 바로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이제 통창문으로 바깥을 볼 수 있고 이제 제가 서류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바깥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한 10시 반 넘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가 거의 예. 당시 교대 시간이 다 왔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서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서류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사람이 집중을 하다가도 검은 자로 보는 게 아니라 흰 자로도 사물을 본다고 하잖아요. 우측 상단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당직을 같이 쓰는 친구가 외국인 선원이 이제 뭘 확인한다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하는가 보다 하면서 한번 봤는데도 없어요. 그때는 제가 잘못 봤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그쪽 똑같은 방향에서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작업복이 흔히 말하는 점핑 슈트 아시죠? 예. 상하 일체로 돼 있는 저희 말로 하면 스즈키복이라고도 하는데 상하 일체로 돼 있는 점핑 슈트를 입고 이러는데
개 색깔은 그 회사마다 정해져 있어서 조금 높은 사관들은 흰색,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 구원들은 주황색을 입는데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거기서 계속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오, 누구지? 그 처음에 보면서 누구지 저 사람이? 뭐지? 저 사람이 왜 그랬지?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뒤로 보는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아래로 딱 숙이게 되면 얼굴은 거꾸로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숙였는데 얼굴이 저랑 정면으로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뒤집혀서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제가 바로 피해서 도망칠 것도 없어요, 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항해하는 중이라서 도망치려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망망대해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저를 보여줄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인지부조한 상태가 와서 계속 그거랑 이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눈을 마주치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몸을 옆으로 트는데도 얼굴은 그대로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목구비가 뒤집혀지지 않고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정면으로 이제 저랑 마주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쪽이 상당히 멀었는데 그걸 보게 됐어요, 저도. 예. 저는 엄청 놀랐죠. 식은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연가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을 처음 대면해 보니까 계속 눈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랑. 그 전까지는 제가 뭐 귀신에 대해서 무서움도 없고 뭐 어릴 때는 뭐 귀신의 집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 사람이네. 저기 사람인데 그런 정도였는데 이게 계속 저게 사람이 아닐 거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계속 그냥 얼굴을 마주치고 이제 몸을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야. 마침 진짜 정말 다행으로 그 당시에 같이 당직을 쓰던 친구가 이제 저의 제어실로 들어오면서 제가 뭐 가위가 눌린 것도 아니고 잠을 자지 않는데 가위가 눌린 건지 이제 그때 갑자기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창문이 안 보이는 저 구석 쪽에 가서 이제 몸을 벌벌벌 떨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구름 가사를 계속 피우기만 했어요. 다음 달 지표대자가 올 때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일 있냐, 이제 영어로 외국어로 이제 무슨 일 있냐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도 안 나오고 그냥 그 얼굴만 계속 맴돌고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당직교대자가 문을 착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정말 그때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어요. 너무 놀라서 그게 쫓아온 거 아닌가 싶어서. 예. 그러니까 당직교대자도 이제 제 상사인데 저한테 욕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본 거 그대로 구석에 이상한 걸 봤다.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저 무서워서 내가 지금 방해를 못 올라가겠다. 당직 그들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당직이 끝나면 저희는 이제 저희 선원 침실로 올라갈 수 있는데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려면 그쪽 같은 층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문이 있었어요. 외부로 향하는 문이. 예.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봤냐고 이제 직장 상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가지도 않고 창문에서 보면 우측 상단에 저쪽에 외부로 통하는 길 그쪽 핸드레일에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와서 직접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데 너 헛것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헛것을 봤으면 헛것을 봤다고 얘기를 했겠지만은 정말 그걸 난 있는 걸 봤다. 내가 못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8살이 많았거든요, 직장 상사분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을 잡진 않고, 뒷덜미를 끌고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쪽으로. 보라고? 끌고 가면서, 저는 정말 고불이 미쳤어요. 근데 힘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끌려갔어요, 그냥. 예. 끌려가가지고, 어디 있단 거냐, 뭘 봤다는 거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말 있었다고 하면서, 그날은 마무리되고 제가 방으로 올라가서 잠을 자는데, 가위를 눌려요, 제가. 아하. 가위를 눌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얼굴만 보여요. 머리카락도 뭐도 안 보이고 얼굴만 벽에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얼굴만. 그러니까 그 얼굴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얼굴이다 생각한 건지 그 얼굴만 박혀 있어서 가위를 눌리고 제가 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배에 계신 선장님, 기관장님들한테 보고가 들어갔어요. 얘가 요즘 헛것을 봤단다. 배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뭘 봤냐고 선장님이 물어보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묘사를 해줬어요. 사람인데 배에도 없는 작업복 색깔을 입고 있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해코지도 않았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씩 묘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맞다고. 선장님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배에서 이제 타고 있던 어떤 이제 일항사가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 가족사 때문에. 예. 그리고 좋지 않은 선택을 한 방법이 이제 목을 이제 그렇게 해버렸다. 예. 저쪽 위쪽 문과 연결해서 목을 걸어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일항사를 그 선장님은 예전부터 배 한 회사에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같이 한 2배, 3배를 타셨대요. 같이 예. 다른 배에서. 그러니까 그 일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배에서 작년인가 그런 선택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옆에 있는 직장 상사한테 봤다니까 내가 그걸 왜 끌고 가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직장 상사도 어벙하죠. 이제 애가 거짓말을 치고 뭐 자다가 깨가지고 헛걸 받는 줄 알았는데 정말 그걸 받고 실제로 좋지 않은 선택이라든지 배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다에 수장을 시키지 못해요. 법상으로. 예. 사체 또한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인데 환경 폐기물로 처리가 돼버려요. 사체 또한. 정말요? 법으로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바깥으로 버릴 수 있는 거는 종이, 물, 그런 것밖에 없고 음식물 쓰레기도 자기가 갈아서 버려야 되는데 환경 폐기물로 이제 처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죽든 씻든 다음 항구를 도착할 때까지 사체를 보관을 해야 돼요. 배에서. 예. 그러면 배에서 사체를 보관하는 방법이 저희 배가 이제 승조원이 작게는 18명에서 많게는 24명까지 한 배에서 생활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먹고 하는 그 음식물 중에 냉동식품이 있는데 냉동 육고가 마이너스 16도까지 떨어져요. 저희가. 와, 예. 그쪽에 흰 면포로 감아서 음식물을 다 뺀 다음에 그 한쪽에 보관을 해버려요. 사체를. 실제로 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사체를 처리를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흔히 모든 구멍이 다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뒷처리부터 그렇게 하고 사체를 처리하는데 그거 육고 담당자가 저거든요. 냉동 관련 담당자가 어이구. 저였어요. 항상 육고에 들어가서 안에 청소하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가 담당자였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는 길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보이는 곳에서 조금 나가면 바로 냉동시설에 있던 그 장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제 배에서 사체가 어떻게 수습되는지도 알게 됐고 그렇게 된 일인데 그 뒤로부터는 제가 배에서 한 번도 연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이렇게 그 이야기는 끝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얘기를 드릴게, 지금 제가 승선하고 있는 배에서 제가 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국인 선원들이 연가를 목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오, 외국인 그 동료분들이? 네,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인데 예. 직책이 저도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나가면서 순찰을 들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출항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려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못 보고 일을 하다가 저를 발견하더니 정말 앉아서 껌껌 우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놀라서. 저는 왜 그러나? 나는 술도 안 됐는데 왜 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배 뒤쪽에서 빨간색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하얀신 어떤, 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라서 얼굴을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처음 보는 옷을 입고 처음 보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뒤쪽에서. 뭐냐. 저는 이제 그 뒤로부터 지금도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냥 등골이 서늘하다 그 정도밖에 없지. 보고 난 가위를 눌리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만 본 게 아니라 저희가 뒤쪽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자주 봐요. 뭔 소리가 나서 창문을 끝으로 가서 보면
빨간색 작업복을 입고 어떤 사람이 그 계단에 앉아 있다거나 위에서 순찰을 돈다거나 그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배 자체가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넘어왔는데 그때도 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배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예. 저희가 기관부에서는 최고 직책이신 기관장님이셨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이러시다가 작업 중에 낙하물에 머리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예. 배에서 안전모를 쓰고 작업을 하게 돼 있는데 기관실이 상당히 덥거든요. 한여름에는 36도, 중동지방 가면 48도까지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모를 쓰고 이러면 땀이 차고 이래서 머리가 땀이 엄청 흘리는 상황이라서 안전모를 벗고 일하는데 하필 그때 누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머리에 맞고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예. 근데 그분이 입으셨던 옷이 하얀색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 피랑 그런 것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지 않았나. 물들었구나. 빨갛게 물들어서 그분은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시고 예배 책임자로 배 이곳저곳을 순찰되고 계시지 않나. 너무 안타깝죠. 저희가 배에서도 고술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희도 고사는 지내거든요. 배에서 종교랑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뭐 배에서 무슨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파도 잘 만나서 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화물 작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고사를 지냈는데 그러면서 아직 떠나지 못하시고 계시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또 그 친구들인데 이제는 뒤쪽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오. 이제 제가 하나씩 물어봤어요. 너는 뭘 봤냐? 그러니까 여자 울음소리인지 웃음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본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 얘기를 해요. 하루는 자기가 이제 세탁을 하고 방으로 올라와서 하는데 방해 중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솔직히 전체 바깥쪽이. 그렇겠죠. 팬도 돌아가고 예. 엄청난 팬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누가 흐느끼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으로 계속 하면서 여자 울음소리 하이톤으로 제가 못 따라하겠는데 못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또 뒤쪽 창문을 애가 열어요. 그러면 바로 저희 층이 나눠져 있는데 선원들이 묵고 있는 제일 위층에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걸 타고 탈출할 수 있게끔. 네. 그쪽 앞에서 어떤 여자가 뒤를 돌아보고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그 친구는 뭔 대단한 자신감인지 뭔 용기가 생겨났는지 바깥에 문을 열고 봤대요. 봤는데 그러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가 뒤를 돌았는데 눈이 엄청 충혈되고 긴 생머리인데 정말 기괴하게 눈은 우는데 입은 웃으면서 마치 누굴 꼬아내듯이 그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돈 것도 아니고 고개만 틀어서 상체만 뒤집어서 그 친구를 보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얼굴을 마주쳤대요. 그 친구가. 예. 정말 그 친구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방에 들어와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걔가 밤새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걔도 그 뒤로 계속 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제 휴가 신청서를 내고 집으로 가게 됐고 그 친구도 자기가 견디질 못해서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배니까. 저희가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가려면 정말 구명정이라든지 구명 자켓이라든지 그걸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결국은 걔들이 바라는 게 그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도망을 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도망치려다가 같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희한하게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영화들을 자주 보더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배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귀신 본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 그 친구도 자기 집 앞에서 귀신을 봤다고 그래요. 이제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계약이 8개월 계약이라서 그리고 그 선원이라 그러면 그 인도네시아 동네에서는 상당히 중상위권으로 속하거든요. 예. 그 친구들의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집안 상태라든지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 그동안 8개월 모았던 돈하고 합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사 와가지고 옆 동네 저 동네 우리 친구들 불러서 그때는 이제 역병이 돌기 전 시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파티를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 그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면서 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맥주를 주로 마시는데 실제로 맥주를 못 마셔요. 그 친구들 술을 못 마시게 돼 있는데
숨어서 마시든 뭐 어떻게 마시든 마셨나 봐요. 네. 이거 불법이죠, 그 나라에서는. 근데 마시면서 이제 화장실에 넘어가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했는데 분명 자기 집에 바로 옆인데도 그 앞에 있는 가로수가 야자수거든요. 그 친구 집 앞에는. 그거는 야자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야자수 가서 이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위에서 누가 히히히 히히 하면서 웃는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얘기로는 웃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이 좀 들어가고 나니까 위를 딱 쳐다봤는데 어떤 여자가 나무에 묶여가지고 위에서 그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대요. 예. 근데 형체는 안 보이고 웃음소리로만 여자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지. 형체는 엄청 검했대요. 형체 자체가. 그래 놓고는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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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그 친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놀라서 이제 또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뭔 일이야 하면서 자리를 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 주변에 가니까 야자수 앞에 잔디랑 그런 쪽이 까맣다 그러더라고요. 그을린 자국처럼 그쪽에 풀이 많이 없고 까맣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친해질 겸 물어봤는데 그 야자수 앞에서 어떤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 부부도 선원 가족이었어요. 남편은 이제 선원으로 가고 와이프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멘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던 거죠. 예. 자기 혼자서 키워야 되고 주위에 핍박을 받고 그랬나 봐요. 동네에서 이제 배척당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신이 아팠어요. 이제 정신이 아프게 돼서 이제 그래도 붙잡고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배에서 이제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 그 사실에 이제 못 이겨서 몸에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예. 그 하필이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앉은 곳이 그 야자수 나무 앞이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묶였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봤던 게 검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웃음소리로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고 검은 무채고 그게 이목구비는 보였대요. 그러니까 이목구비만 있는 것만 보였지 그걸 정확히 알아볼 수가 없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는 급하게 그 집을 팔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끝나게 돼요.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거기도 귀신이 참 많다고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시들모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쪽이 분쟁을 엄청 많이 했던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그러다 귀신이 보니까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국수님, 또 이런 일들도 되게 많이 겪었고, 어떻게 보면 승선 중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근데 저희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배에서의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휘파람을 불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오? 휘파람이 언뜻 들으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하고 엄청 비슷해요. 예. 그리고 바람을 불어온다라고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가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는 뭐 바람을 불어온다는 가설이 있고 또 하나는 구명 자켓이 있어요. 만약에 비상상황에 있는 구명 자켓을 보면 이제 거기서 내가 바다에 떠 있더라도 내 위치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게 조그만한 램프가 달려있고요. 위치 신호등이 달려있고요. 하나는 호루라기 같은 게 있어요. 그 호루라기 소리가 휘파람 소리하고 엄청 비슷해요. 삑 하면서 예.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이제 휘파람을 불면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구명정을 입을 일을 만들지 말라고 휘파람을 부는 것도 있고요. 또 제 파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배의 제일 윗부분 항해를 하고 탈을 잡는 부분에 저녁에 되면 그 불빛을 다 끄거든요. 왜냐면 밝은 데에서 어두운 쪽을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둡게 해놓고 밝은 쪽을 보게끔 밖에 신호등을 저희가 다 켜고 다니거든요. 왼쪽이면 파란색, 오른쪽이면 빨간색 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어떤 화물을 실었는지 이 화물이 위험한지를 다 램프로 나타내요. 저희가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니까 시각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엄청 많이 봐요. 당직을 쓰다가 4시간 동안 항해사들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아니면 거의 혼자서 당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4시간 동안 그 껌껌한 데서 혼자 있거든요. 네. 망망대 같은 경우 항해하면 주위 배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배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연안 같은 걸 항해할 경우에는 오로지 무전기 소리만 들려요.
뭐 예. 자기네들끼리 무전하는 소리만 들리지 그 소리가 없는데 엄청 이상한 걸 많이 듣고 엄청 그걸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이제 당직을 쓰면서 양쪽으로 저희가 360도에서 그 뭐 일부분만 가려놓고 거의 다 유리창으로 돌려져 있거든요. 배가 성교 부분은. 그러면 뭐가 훅훅 지나간다든지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옛날에 밤에 휘파람 불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공지사항이 이거를 검색을 하시면 흔히 많이 나와요. 뭐 생선을 뒤집어 먹지 말라. 어? 그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 모양이 배 모양하고 엄청 비슷해요.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보면 배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생겼잖아요. 뾰족하게. 그러니까 생선을 뒤집어 먹으면 배가 뒤집힌다. 속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선을 먹을 때 위에 거 살을 다 발라먹고 뼈를 들쳐서 그 다음 밑에 살을 파먹고 그렇게 하는데 생선 뒤집어 먹으면 엄청 욕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어업하시는 분들이 더 자주 하세요. 어업을 나가기 전에 생선을 먹거나 그렇게 하시면 생선을 절대 안 드시는 경우도 많지만 생선 뒤집어 드시지 않아요. 절대. 배 뒤집힌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못 모르고 배 뒤집었다가 아버지한테 욕을 엄청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많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걸 들어보신 거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처음에 배로 올라가서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뭐 휘파람 불면서 휙휙휙 불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엄청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장님이 욕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배를 오래 타시다 보니까 선장님들 같은 경우는 최소 뭐 20년에서 30년 타신 분들이니까 엄청 욕을 하시면서 휘파람을 왜 불고 다니냐 배 뒤집어지게 그러면서 욕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심할서를 써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예민하긴 하겠다. 이게 배가 뒤집힌다는 거는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배가 뒤집히면 실제로 한 달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도 여기 연안을 항해하다가 배가 한 30도까지 기울더라고요. 파도가 쳐서. 뭔가 누워있으면 옆으로 기울러서 제가 일어서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침대에서 미끄러져서 서서 반대쪽 벽을 짚게 돼 있어요. 배가 엄청 뒤집어지면. 그리고 실제로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사고가 나온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금기가 있나요? 첫 번째가 이제 휘파람 불지 말라, 생선 뒤집어 먹지 말라. 이제 또 다른 게 있나요? 배에 부자를 태우진 않아요. 아버지 아들 태우진 않아요. 배 승조원으로. 한 배. 그 대 끊긴다고 혹시 그건가요? 네, 맞아요. 대 끊긴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인데 사고가 날 경우 배가 끊긴다고 한 집안이 망한다고 부자를 태우진 않아요. 그거는 딱 연상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엄청 사소한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희 배에서 뭐 휘파람 불지 말라는 거, 뱀 나온다 그러고 귀신 나온다 그러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엄청 사소한 건데 엄청 예민들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만약에 처음 올라온 애가 손이 뭐 많이 다치고 그런다 그러면 작업하기 전에 윤활유에 손을 넣었다 빼서 그 상태로 장갑 끼고 일을 해라. 그 이유가 정말 비신인데 미끄러워요. 윤활유가 엄청. 예. 그러니까 손이 잘 빠져나간다고 찌기지 않는다고. 미신 같은 건데 그렇게 일을 해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제가 배를 하다가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는데 그때도 중량물에 찍혀서 이제 인대가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살짝 찍히고 한 1, 2초 만에 제가 뺐는데도 나중에 뼈가 사산조각이 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시는 말이 너 일할 때 윤활유 손 안 넣고 했지.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윤활유에 손을 왜 넣냐, 왜 넣기는. 윤활유 손 넣고 하면 안 다친다면서 하다못해 윤활유를 바르고 하든가. 그렇게 엄청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또 그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닐 거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여있는 거니까. 정말 신기한 분들 많으세요, 배 타다 보면. 기관실이 엄청 시끄러운데 소리만 듣고 이거 어느 부분 어느 파트가 문제다. 그럼 뜯어보면 실제로 그 부분이 문제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뭐 노련함이라든지 그 부분들 데이터를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러면 그거 혹시 아세요? 국수님? 그러니까 저도 배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뭐 사이렌인가 있잖아요. 사람 홀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사이렌이 맞나? 뭐라고 하죠?
사이렌, 그 옛날, 그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친구들요. 아, 그 친구인가요? 그 노래 부르는 그 친구. 그치. 그 뭐냐. 네. 그 바다에서 스타벅스. 노래 불려서 선원들이 뛰어내렸다. 그 스타벅스 네. 그 문양에 있는. 네, 맞아요. 예, 예. 그 아이. 세이렌. 사이렌은 사이렌은 저희 비상시에, 이제 저희는 그때 진짜 사이렌 울리면 뛰어들긴 해요. 비상시니까 배를 버려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사이렌이라고, 세이렌 맞아. 세이렌. 죄송. 세이렌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뭐, 동영상 한번 찍어드리면 좋겠지만은, 항해주 옆쪽에 나가면 바람 소리가 엄청 들려요. 하면서 차랑 비슷하게. 예. 차량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파도 헤치는 소리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개 중에 어떤, 제가 이것도 역시 들었던 얘기인데, 홀려서 바다에 뛰어드는 친구들도 있고요. 오, 진짜요? 실제로. 네, 뛰어든 친구들도 있어요. 가중에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당직 시간 됐는데 얘가 안 올라와서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배 방송을 하면서 다 찾아봤는데 배 없다. 그럼 배를 돌려서 다시 가보면 그 친구가 뭐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운이 좋으면 건져서 살아남는 거고 운이 나쁘면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실제로 비일비재하지는 않지만 적도 부근 가면 바람이 한 적이 없어요. 그쪽은 바람이 없으니까 파도가 없거든요. 그럼 배 지나갈 때 생기는 바람이랑 그런 소리 잘 들어보면 엄청 고요하고 한데 뭔가 소리가 들릴 것 같기도 해요. 분위기상. 이야,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애들이 뛰어내렸다. 근데 배에서 뛰어내리는 이유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 폐쇄적인 데에서 그 친구들을 못 살게 굴어서 실습으로 오는 친구들이 저도 그랬고 19살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습을 나오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솔직히 위에 분들이 보시기에는 깝깝하고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욕을 한다든지 너 일 왜를 못한다든지 스트레스를 엄청 주게 되면 그 친구들이 뛰어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만두고 내릴게요 이렇게를 못하니까 중간에. 네, 내릴게요 얘기를 못하는 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저희는 이제 배를 타게 되면 산업기능요원 특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특례 중간에 이걸 배를 뛰어내리게 되면 군대를 가게 된다고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엄청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배를 내리면 군대에 끌려가겠지? 근데 배를 안 내리면 너무 힘들어. 뛰어내리자. 그러면서 뛰어내린 친구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보다 감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은 어떻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개인주의거든요, 배가. 전화를 하지 않는 이상 각방에 찾아갈 일도 없고 당직 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소모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일일수록 더 뭔가 좀 독해지고 뭔가 좀 더 말 한마디라도 더 세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자칫 잘못하다가 실수가 이제 목숨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어린 친구들, 좀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버티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래도 오늘 한 가지 알게 된 거는요. 생각보다 배에서 뭐 귀신을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허구한 날 귀신을 보지는 않는구나. 솔직히 말씀드리고 영환이 트인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배에서. 전부 다 한성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배에서. 버티다가 이제 자기들도 한성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친구들 많아서.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딜 가나 똑같죠, 뭐. 자, 오늘 꾹스님께서 현재 지금 뒤에 사진에 있는 배에서 배가 심하게 움직이는 와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얘기로 한번 수집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그래도 배에서 실제 귀신을 목격을 안 한 건 아니세요. 실제로 귀신도 목격하셨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 직원분들께서도 여러 귀신을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배에서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폐쇄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질 못하니까 또 안 좋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알게 되었네요. 예, 그리고 또 금기사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배가 뒤집어지는 거 대부분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